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산따라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훈 교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의 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정훈 교수는 현재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부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미베인 교수, 미국의 그 미베인 교수의 4.15 총선, 우리 한국 4.15 총선 관련 논문을 번역했던가 봅니다. 그 번역에 대해서 정규재 주필께서 펜앤드 뉴스에서 아마 이분을 비판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는 마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규재 주필님께서 오늘 펜앤뉴스에서 제가 미베인 교수님의 결과 보고서를 엉터리로 번역해 놓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 정규재 주필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한테 접촉을 해서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저희 최 부장이 접촉한 것도 있고 안 나온다 그래요. 나와라 말이야. 토론해보자. 안 나와요. 미베인 교수 거도 그 정훈이라는 일본에 있는 교수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사라지셨어요. 미베인 그 244개가 조작되었다고 엉터리 번역해놓고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보수 시민들은 봐라 244군데인가 조작되지 않았냐. 그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50%가 부정이라고 보고 그거를 검증한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7%가 4개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전제가 50%의 강한 부정 선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낸 게 겨우 7%예요. 없는 거죠, 부정이 사실상. 예, 정규재 주필은 왜 부정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분은 정훈 교수는 정규재 주필의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엉터리 번역도 아니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적도 없고 펜앤뉴스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몇몇 매체의 기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펜앤드마이크로부터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어떤 연락 수단으로 언제 제게 연락을 취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은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연락을 취했다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아울러 제가 미베인 교수님의 보고서를 엉터리로 번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페북에 전달한 내용들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엉터리 번역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미베인 교수님의 의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제 해석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미베인 교수님의 논문 원문과 이메일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무런 가감 없이 미베인 교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전달했다고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누구로부터 제가 번역,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미베인 교수님의 논문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급하신 초기 사전 확률값 설정,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확률 50%,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 50%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미배인 교수님께 직접 문의를 드렸고 미배인 교수님의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배인 교수님의 답변은 최초에 이 영어 이 부분을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프랜시스 최초에 이것을 개발할 당시 여러 가지 다른 사전 확률 값들을 지정하여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 정도로 큰 데이터에서는 결과 값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어떤 사전 확률 값을 지정해 주는지는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적 이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신념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저를 모함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규제 주필을 향한 말이죠. 정규제 주필이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모함하고 인신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정규제 주필님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왜 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에 관해서 하신 여러 말씀들에 대해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제가 이전 포스팅에 달았던 답글을 다시 첨부합니다. 예, 이전 포스팅이라는 것은 미배인 교수의 그 보고서를 번역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글에 누군가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에 대한 답변 같아요. 답변으로 댓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배인 교수님의 모형에서 초기 사전 확률을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을 50%,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확률을 50%, 어느 정도의 선거 부정 25%, 극단적 선거 부정 25%로 잡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배인 교수님의 통계 모형의 메커니즘을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양해부터 구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계량 경제학을 잘 아는 후배한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전히 제 후배의 설명을 100%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미배인 교수의 모형에서는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사전 확률을 평균적으로 50%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사전 확률을 0%에서부터 100%까지의 균일 분포로부터 추출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은 이와 같은 사전 확률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통계적 결과치와 실제 데이터상의 괴리를 살펴봅니다. 만약 예측되는 통계적 결과치가 실제 데이터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통해 기존의 사전 확률은 폐기되고 새로운 사후 확률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선거 부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어떤 선거가 있었다면 선거에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100%인 선거, 선거에서 부정이 50%의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최초의 사전 확률에 근거해서 예측되는 통계적 결과치와 실제 데이터 간의 괴리가 너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50%라는 사전 확률은 폐기가 되고 50%보다는 높은 이를테면 75%의 확률로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새로운 사고 확률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형의 프로세스가 여기서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75%라는 사후 확률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 새로운 사전 확률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는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75%라는 것을 가정하여 예측되는 통계적 결과치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75%라는 사전 확률에 근거해서 예측된 통계치 역시 실제 데이터와 동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형은 75%라는 사전 확률을 또다시 폐기하고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통해 이를테면 85%라는 새로운 사후 확률을 도출하며 이러한 사후 확률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 또다시 새로운 사전 확률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베이지안 업데이팅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모형에서 예측하는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사후 확률은 궁극적으로는 실제 데이터와 정합적인 100%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베인 교수의 논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형을 한국의 21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선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사후 확률이 결코 100%에 수렴하지 못하고 93%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반복하더라도 여전히 부정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혹은 투표소가 전체 투표수 혹은 투표소 대비 7%나 남아 있으며 이것이 실제 선거 결과 데이터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50%의 사전 확률이 93%의 사후 확률로 바뀌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50%의 사전 확률이 결코 100%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50%의 사전 확률이 93%의 사후 확률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은 선거 부정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높은 사후 확률을 얻게 된 것이란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리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반복해도 사후 확률이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93%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부정이 존재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실제 데이터상 존재하는 부정표 혹은 부정이 일어난 투표소의 비율이 전체의 약 7%,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는 약 10%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웅 교수의 댓글로 단 이 답변을 읽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게 50%로 넣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50%를 잡아보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하고 실제 선거 데이터하고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괴리감이 있으면 또 50%, 60%로 또 70%, 80%, 90% 자꾸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실제 데이터하고 실제 투표한 그 데이터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하고 여기 그 데이터가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무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값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댓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조로 이 정교제 주필에 대해서 지만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만은 박사께서는 오늘은 240화인데요. 240화. 이 트로이 목마 3인방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세 사람이 있다. 세 사람 누구냐? 이준석, 정교제, 조갑재, 이외에 몇 사람들 김진도 있고 여러 사람들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트로이 목마가 뭐냐 하면은 우익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빨갱이 편을 드는 거. 이 트로이 목마.
우익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면서 우익 애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정규제도 그렇고 조갑제도 그렇고 이준석은 한국당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익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이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 사람 하면은 이제 초점이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세 사람을 제가 트로이 목마 3인방이라고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지만은 박사가 이 정규제 페넷 마이클 그 주필을 트로이 목마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산따라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